대문 앞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성재는 은호와 고성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왜 둘이 같이 계신 겁니까? 성재의 눈빛이 은호와 고성이를 번갈아가며 훑쳤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핸드백을 든 그녀의 손끝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호 후배. 성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호 후배, 혹시 친어머니가 이 사람이에요? 거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은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은호의 뒷모습이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문 앞에는 성재와 고성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전혀 아니야. 그 사람은 재단, 인테리어를 맡아주는 실장이야. 고성이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성재는 그 거짓말을 단번에 꿰뚫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신 거잖아요. 성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 알아요, 어머니.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호 후배가 얼마 전 클라이언트로 접근한 생모에게 간 이식을 요구받았다는 사실. 성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진이와 은호 후배가 쌍둥이 아닙니까? 고성이는 성재를 밀어내듯 대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재도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고성이가 성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뭘 알아? 고성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재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찻잔과 받침이 부딪혔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은호 후배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성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대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숨기도 태어난 듯 그동안 사신 거예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재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영란은 방문을 살짝 열고 아래층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 성재와 어머니 고성이의 날선 목소리. 은호, 간 이식, 쌍둥이 생모. 영란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은호를 찾아갔을 때부터 은호의 눈빛에서 영란은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숨겨온 30년의 비밀을. 영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재 오빠가 어떻게 다 알게 된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박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보. 완벽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자연스러운 몸짓. 성재랑 무슨 큰 소리 낼 일이 있겠어요? 성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이렇게 해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왔을까요? 박 회장은 의심 없이 고성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성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숨기고 있는 건 이것만이 아닐 거야. 성재는 아버지 앞에서 고성희의 완벽한 연기를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속여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영란은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침묵하지 않기로. 영란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의 긴장감이 조금 풀린 틈을 타서였습니다. 고성희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고성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나, 이번에 웹툰 반응이 좋아요. 영라는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웹툰 작가로 제대로 해보고 싶어. 영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또 그 소리야? 고성희는 영라의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재벌가 딸이 광대 노름이나 하려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 꿈이야. 내 인생이고. 꿈? 인생?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재벌가의 딸이야.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소란을 듣고 박진석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무슨 소리야? 박 회장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야?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영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고성희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감싸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박 회장의 기분만을 살폈습니다. 영라야, 아빠 말씀이 맞아. 고성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재벌가 딸로서의 품위를 생각해야지. 영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배신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방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영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두었던 배낭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영란은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작업용 태블릿, 충전기,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영란은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창밖으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섰습니다. 로프를 타고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원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영란은 정원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뒤 고성희가 영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영라가 없어. 고성희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회장이 성재를 불렀습니다. 당장 동생을 찾아와. 박 회장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고성희는 비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를 찾아. 어디든 뒤져서라도 찾아내. 하지만 고성희의 입에서는
은호의 이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호 때문이야. 성재는 말없이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영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란은 이미 미리 구해둔 작업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란은 거울 속 자신의 뺨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상을 보며 영란은 다짐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이 수모를 반드시 갚겠다고. 성재는 AP그룹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역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커피를 들이키고 있었죠. 지역아. 성재가 자리에 앉으며 불렀습니다. 은호 후배는 괜찮아? 성재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지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지역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고성이가 했던 말들 때문에. 성재는 테이블에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역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한테 제안한 거래를 알아?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 이식을 해주면.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억대 건물을 주겠다고 했어. 100억? 성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자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고성이는 평소 박 회장 앞에서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자산이 거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성재는 그 괴리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허세인 줄 알았어. 지역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호가 거절한 후에 내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 지역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성이는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어. 성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몰래 빼돌린 돈이야?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돼. 성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액의 자금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박 회장 몰래 조성된 비자금은 아닌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거래를 제안할 수 있어? 지역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봉사활동을 하지만 지역이 말을 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누구보다 악랄하고 비정한 사람이야.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역아, 내가 도와줄게. 성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고성이의 비자금을 조사해보자. 지역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가 자주 이용하던 차명 계좌를 찾아줘. 성재가 부탁했습니다. 부동산 매입 루트도 함께.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P그룹의 자금 분석팀을 동원할게. 두 사람은 고성희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이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결과가 나왔어. 지역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 성재는 즉시 AP그룹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역의 사무실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좀 봐. 지역이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박 회장의 비자금을 조금씩 빼돌려 왔어. 성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해외 계좌 이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매입한 건물이 지역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은호한테 제안했던 100억대 빌딩이야. 성재는 경악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빼돌린 돈, 그것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비자금, 어머니의 탐욕이,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지역은 성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물증만 확보하면 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집안 내부에서 찾아볼게. 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고성이가 영라의 행방을 쫓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성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향수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평소 고성이가 애착을 보이던 대형 옷장 앞에 섰습니다.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성재는 옷장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벽지에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성재는 벽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비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디지털 금고가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금고의 번호판을 바라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뭘까? 성재는 고성이가 중요하게 여기던 날짜들을 떠올렸습니다. 박 회장과의 결혼 기념일, 영라의 생일, 우진이. 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이의 생일일까? 성재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삑삑삑. 틀렸습니다. 성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성의 본인의 생일이겠지. 성재는 고성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삑삑삑. 또 틀렸습니다. 성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역이 말했던 은호의 출생 기록. 그 서류에 적혀 있던 날짜. 설마. 성재는 그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삑. 금고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고 내부에는 차명 통장 뭉치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거액의 현금 다발도 쌓여 있었습니다. 성재의 시선이 한 서류 봉투에 머물렀습니다. 봉투를 열자 100억대 건물에 매입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관리장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출생 당시 병원 기록, 고성이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든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구석에는 골드바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가의 채권들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회장을 철저히 속이고 뒤에서는 자신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온 어머니, 그 치밀함에 몸서리가 쳤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성재는 기민하게 금고를 닫았습니다. 옷장을 원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성재는 문을 잠갔습니다. 확보한 사진 자료들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고성희와의 마지막 전쟁을 위한 무기는 모두 갖춰졌다. 고성희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털린 줄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밖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녀를 무너뜨릴 마지막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AP그룹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지역의 제안으로 AP그룹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은호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역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괜찮아요.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섰습니다. 지은호. 고성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역도 즉시 은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성애 씨,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곳은 제 회사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실 곳이 아닙니다. 고성이는 지역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빠져. 이건 나와 지은호의 일이야.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제 직원입니다.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의 무례한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뒤에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성이와 마주 섰습니다. 뭘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고성이가 은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진이를 당장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러길래 100억 준다고 할 때 받고 떨어지지. 지역이 재빨리 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고성애 씨, 지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100억짜리 건물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 회장님 몰래 빼돌린 비자금. 지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빼돌려 만든 그 건물 말입니다. 고성이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성재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성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재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재가 고성이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어머니 방 안방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빼돌린 비자금. 지역이 모니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올랐습니다.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입니다. 지역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고성의 씨 명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니. 은호 후배. 성재가 은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에게 제안했던 100억짜리 건물. 성재가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건물의 매입 계약서입니다.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건물은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만든 작물입니다. 고성이는 사방이 막힌 사무실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재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고성이가 성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 다 틀렸어. 고성이가 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고성이가 은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지혁이 은호를 감쌌습니다. 고성애 씨, 그만하십시오.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성재는 고성이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까? 고성이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성재야, 제발. 고성이가 성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한테만은 말하지 마. 응? 제발. 성재는 고성이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강조해온 아버지.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화려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선배님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은호야. 지역이 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사무실에는 성재와 고성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성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비는 끝났습니다. 저녁, 박진석 회장의 저택. 고성이와 성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성재야, 제발. 고성이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 성재가 박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박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보실 게 있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성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성재가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박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진석입니다. 고성이는 그 짧은 순간 성재를 애절하게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박 회장이 다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손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성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성재의 손이 천천히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한 날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재는 과연 아버지 앞에서 고성이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까요? 박 회장은 3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은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